미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소비자 물가보다 몇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전국 평균 갤런당 $5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서 오일 쇼크를 체감시키고 있습니다. IRS가 900만 명에게 미납세금 노티스를 보낼 예정인 가운데 이를 무시하면 벌금과 이자를 물게 됩니다. 총기 규제 초당안이 연방 상원에서 합의돼 30년 만에 의미 있는 규제 강화 조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영 신임 주미대사가 워싱턴에 부임해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얼마 전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인 8.6%를 기록했다는 보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미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이보다 몇 배는 더 높습니다. 휘발유 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음식값도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제는 집에만 있겠다는 사람들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넣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값은 여름 기온만큼이나 뜨겁게 치솟고 있습니다. 41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은 생활 곳곳 영향을 끼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식료품은 10% 올랐습니다. 주택은 5.5% 상승했습니다. 항공료는 37% 급등했습니다. 휘발유 값은 48.7% 올라 충격적 수준입니다. 미 국민들은 이런 수치들이 우습다 말합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는 실제 체감 물가는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쇼핑하러 가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가스비는 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식료품도 계속 전에 금액하고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2개 살 걸 이제 1개로 사요. Really hurting old people like me who haven't had a raise in 30 years. Well, I'm from Austin, Texas, and the price of houses went up 37% in 1 year, and food prices are noticeably high. AAA가 발표한 오늘 기준 휘발유 값은 갤런당 $5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미 국민들은 꼭 필요한 운전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응답자의 64%는 꼭 필요한 장을 보러 갈 때도 운전 횟수를 줄인다 답했습니다.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속도를 낮춰 운전한다는 사람도 3분의 1이나 됐습니다. 5명 중 1명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여러 명이 한 차를 타는 카풀을 이용한다 밝혔습니다. 그럼 휘발유 값은 언제 내려갈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몇 달은 내려가기 힘들다 말합니다.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주요소들은 정유 회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휘발유 판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정유 회사들의 폭리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Exxon made more money than God this year. 미 국민들은 물가 잡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소비자가 경제에 대해 얼마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 1년간 40% 급락했습니다. 팬데믹 정점 때보다 수치가 나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가 결국 잡히기 시작할 거라면서도 고물가는 한동안 이어질 거라는 입장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전국 평균으로도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5를 넘어서 오일 쇼크에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2, 63%나 폭등한 휘발유 값은 물가 급등을 부채질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소비와 운송, 배달 등의 사업을 위축시켜 미국 경제 냉각, 자칫하면 불경기로 악순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6월 11일자로 전국 평균 갤런당 $5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서 오일 쇼크를 체감시키고 있습니다. 유일한 $6대인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미 전역에서 근 절반 지역이 $5를 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6.43, 네바다 $5.65, 일리노이와 알래스카 각 $5.56, 워싱턴주 $5.54, 워싱턴 DC $5.26를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6.43는 가장 싼 조지아의 $4.48보다 갤런당 $1.95나 차이나고 있습니다. 두 지역에서 한 번에 15갤런을 주유할 경우 $96와 $63로 $33나 차이나 한 달 4번이면 $132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의 전국 평균 5달러 고유가 시대는 일주일 전보다 16센트, 한 달 전보다는 59센트나 오른 것이어서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1년 전의 3달러 8센트에 비하면 무려 갤런당 1달러 93센트, 63%나 폭등해 있는 겁니다. 미국민 운전자들은 전국 평균으로도 한 번에 15갤런을 주유할 경우 1년 전 46달러에서 현재는 75달러로 30달러나 더 내고 있으며 한 달에 4번이면 120달러를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1년에 5, 60%나 폭등하고 언제 내려갈지 모르는 끝없는 휘발유값 상승은 전반적인 미국의 물가 급등을 다시 악화시키는 데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3월에 8.5%에서 4월 8.3%로 9개월 만에 둔화됐다가 5월에 다시 8.6%로 악화돼 3월에 정점을 찍고 완화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기대를 무산시켰습니다. 천정부지 고유가의 미국민 소비자들은 코로나 탈출 의지가 강해 아직 자동차 여행을 대폭 축소하지는 않고 있으나 10명 중 8명이나 외식과 여가 생활을 줄이고 있고 10명 중 6명이 운전을 덜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민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사업하는 배달업체, 푸드트럭, 운송업체, 택시나 우버 등 운전업체 등이 고유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8월 말 전국 평균이 6달러 20센트를 기록하는 등 적어도 9월 초 노동절까지는 계속 오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경제 70%나 차지하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냉각되고 사업체들이 확장과 투자, 고용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8%대 고유가 속에 2%대 저성장에 1년 내지 1년 반이나 시달리다가 잘해야 가볍고도 짧은 불경기까지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IRS가 6월 안에 납세자 900만 명에게 편지를 보내 미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벌금과 이자를 물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보내오는 CP14라는 통지서를 잘 살펴봐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IRS 국세청이 세금 보고 마감 후 노티스 편지를 보내와 납세자들이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RS는 6월 안에 약 900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CP14로 명시된 노티스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P14 노티스에는 해당 납세자가 안 냈거나 덜 낸 세금이 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내지 않은 세금이 5달러 이상이면 해당 납세자에게 CP14 노티스가 보내집니다. 이 노티스 편지에는 해당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액과 21일 안에 납부하라는 내용을 알리게 됩니다. IRS는 매년 4월 15일을 전후해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를 마감하고 60일 이내인 6월 말까지 미납 세금액을 알려주는 CP14라는 노티스를 납세자들에게 보내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IRS의 편지를 받는 납세자들은 첫째, 내지 않았거나 덜 낸 세금을 21일 안에 완납하면 벌금이나 이자를 물지 않게 됩니다. 둘째, 분할 납부하거나 연기가 필요한 납세자들은 IRS 웹사이트인 irs.gov에서 페이 항목을 눌러 온라인 페이먼트 어그리먼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셋째, IRS의 통지서 내용이 틀린 경우 그 통지서에 써있는 이의제기 방법대로 편지와 납부 증거 등을 첨부해 보내라는 주소로 우송해야 합니다. 넷째, 60일 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까지 누적됩니다. 미납 세금에는 매달 0.5%씩 이자가 붙고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세금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IRS 통지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지 않았거나 밀린 세금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납세자들에게 납부를 요청하는 셈이어서 많은 미납자들이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되는 편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총기 규제를 위한 초당안이 연방 상원에서 합의돼 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규제 강화 조치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나 가세한 초당안이어서 총기 규제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잇따른 총기 참사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온 워싱턴 정치권에서 획기적이진 않지만 의미 있는 총기 규제 강화 초당안이 합의돼 곧 법제화될 것으로 예고됩니다. 연방 상원에서 민주 10명, 공화 10명이 합의 서명한 초당안이 조만간 법제화되면 실질적인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은 1996년 이래 무려 26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겁니다. 연방 상원에서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뉴욕 버팔로 슈퍼마켓, 텍사스 유발디 롭 초등학교 등 총기 참사가 잇따르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가로막아온 공화당 상원까지 움직였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연방 상원의원 20명이 초당적으로 합의해 서명한 새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는 획기적인 총기 금지안과 전면적인 신원조회 확대 실시안 대신에 공화당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담게 됩니다. 첫째, 총기 구입 희망자에 대한 신원조회 확대는 전원이 아니라 21세 미만에 한해서 신원조회를 강화해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정신건강 문제 등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바이든 민주당에선 오랫동안 총기쇼와 온라인에서의 총기 구입 희망자들도 전원 신원조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확대안을 추진해왔지만 21세 미만의 청소년들에 한해 강화하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둘째, 각 주별로 위험인물의 총기 위협이 포착되면 법원 명령으로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 법안을 적극 시행하도록 연방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셋째, 총기 구입을 금지시키는 가정폭력 대상에 현재의 폭력 배우자와 폭력 부모 이외에도 데이트 폭력 파트너까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신 공격기 무기와 고성능 탄창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강력한 총기 규제 강화 조치들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초당안을 주도해온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머피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며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상식적이고 초당적인 합의안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대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대표는 총기 소지를 헌법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2조를 존중하면서도 정신건강 문제나 학교 안전과 같은 주요 이슈에서 초당적 논의에 주요 진전을 이룬 합의라며 법제화를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척 슈머 대표는 좋은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하고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초당파에 참여한 조 맨신, 크리텐센 시네마를 포함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가세하면 필리버스터를 일축할 수 있어 26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 규제 강화 초당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윤석열 새 정부의 첫 번째 주미대사인 조태용 대사가 워싱턴에 부임해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조태용 신임 주미대사는 북한이 강대강 정책을 천명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한미양국의 새 작전 계획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강력 대응하는 방안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미국 주재 특명 전권대사로 기용된 조태용 주미대사가 워싱턴에 부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조태용 신임 주미대사는 지난 11일 워싱턴 레이건 공항에 도착해 내정 발표 3주 만에 아그레망 절차를 신속하게 마치고 부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은 걸리는 아그레망 절차를 3주 만에 끝내고 일찍이 부임한 것은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조짐을 보이는 등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레이건 공항에 도착해서도 북한이 강대강 정책을 천명한 데 대해 개탄하고 한미 양국은 새로운 작전 계획 속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방안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어떤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늦기는 했지만 양국 군당국이 연합작계를 잘 업데이트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요한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 대사는 부임 직후 첫 임무로 같은 날 워싱턴에 도착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미 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 공조 방안을 협의하는 것을 비롯해 새 정부의 대미 외교 정책을 워싱턴 조야에 널리 알리게 됩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나 만 65세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외무고시 14회에 합격한 정통 외교관 출신입니다. 조태용 대사는 특히 외교부에서 북미국장, 북핵 태스크포스 팀장,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거쳐 1차관을 역임해 자타공인 미국 통이자 북핵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 대사는 지난 2015년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일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맡았던 블링컨 현 국무장관과 손발을 맞춘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미국에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단 단장의 박진, 부단장의 조태용 의원이 지명돼 워싱턴에 왔을 때 즉각 새 정부의 첫 외교장관과 첫 주미대사 기용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조 대사는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가 주미대사에 내정되면서 최근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조 대사는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순직한 고 이범석 전 외무부 장관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